본 강의는 총 5개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윈윈과 절충의 차이.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협상 스타일을 한번 체크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윈윈 협상을 잘하려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네 번째, 협상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윈윈이 아니고 윈루즈 상황도 있습니다. 그 윈루즈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이기는 여러 가지 전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윈윈과 절충의 차이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윈윈의 의미라든지 윈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례, 그 다음에 윈윈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윈윈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윈윈이란 도대체 뭐냐? 글자 그대로입니다. 윈, 나도 윈, 너도 윈.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긴다. 그게 윈윈이고, 그 다음 우리가 늘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충이 있습니다. 절충, 영어로 컴프로마이즈를 하는데 서로 반씩 양보해서 중간에서 타협하는 거. 이걸 우리는 윈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절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가지고 둘이 갖겠다고 할 때 그 물건을 반을 쪼개는 거. 그거는 윈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윈윈은 나도 그걸 다 가지고 상대도 그걸 다 가지는 거. 이걸 윈윈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우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런 경우를 겪게 되는데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갑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보죠. 이 핸드폰이 좋을까 저 핸드폰이 좋을까 진열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쭉 훑어보다가 마음에 들어 보이는 걸 이제 하나 골라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얼마입니까? 묻죠. 얼마입니까? 그럼 주인이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이게 가격 흥정에 들어가죠. 흥정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50만 원 그러면 나는 40만 원 하자고 얘기하죠. 그럼 나 속으로 뭡니까? 40만 원에서 몇만 원 더 얹어주면 사겠다 이런 생각 갖고 이제 40만 원 부릅니다. 주인이 50만 원 얘기할 때는 또 뭡니까? 50만 원에서 좀 몇만 원 깎아서 그냥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흥정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40만 원 달라 그러면 주인은 뭐라 그러죠? 그런 값에는 어디서도 못 산다고 해서 딱 큰 소리 치죠. 또는 또 어떤 얘기합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시네. 요새 이 좋은 거 어떻게 50만 원 이하로 사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흥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흥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이제 협상론에서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을 앞에 전략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흥정은 전략적 거짓말로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주인이 그런 값이 어디서나 못 산다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어서 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샀다. 그죠? 샀다.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쪽 가서 사라 그럽니다. 그죠? 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면서 앞에 가게에 보니까 그 가격에 적혀 있더라.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구형이고 이 모델이 아니다. 그죠? 그럼 또 여러분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면서 자세히 보고 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 가게 가서 사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조금 더 깎아서 그냥 살까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만약 주인이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주고 그냥 나와버리죠. 자, 내가 다른 가게에 가더라도 사실은 오면서 그 가게에 들러보지 않았죠. 그죠? 않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핸드폰 가게는 주변에 많으니까 이 가게 아니라도 그 가격이면 딴 데도 살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놔버리죠. 그게 아니고 나가기 싫고 딴 데 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흥정하기 귀찮다 싶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 조금 기분 상하게 하더라도 접고 이제 다시 흥정하죠. 아저씨 그러면 내가 45만 원에 하겠습니다. 그죠? 45만 원에 하겠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50만 원에서 좀 깎아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게 주인이 50만 원을 처음 얘기했고 내가 40만 원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입장 얘기하는데 나의 입장, 너의 입장, 입장을 이제 서로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협상합니다. 주인의 입장은 50만 원에 팔겠다는 얘기고 나의 입장은 40만 원에 사겠다는 겁니다. 이 입장을 가지고 흔히 소위 흥정 또는 협상, 교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입장교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장교섭. 입장교섭은 50만 원이냐 40만 원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입장교섭은 흔히 힘, 파워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보는 대부분 보면 앞에 얘기했던 거짓말들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도 있고 엉터리 거짓말도 많이 섞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 양쪽 입장을 조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45만 원 해주세요. 내 왕창 쓸게. 그럼 주인은 그 다음 뭐 합니까? 아저씨 그런 거 없어. 내가 45만 원 절대 안 되고 48만 원은 해줄게. 됐죠. 이제 수정된 안이 48하고 45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양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대략 얼마에서 타결될 거다. 또는 아니면 깨지겠다. 둘 중 하나죠. 만약 타결된다면 어디서 타결될까요? 이 중간에서 타결됩니다. 45만 원하고 48만 원, 이 중간. 그러니까 대략 46이나 47만 원 그 사이. 주인도 그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이 힘과 정보를 이용해서 밀고 당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타결되면 예를 들어서 뭐 딱 중간이면 46만 5천 원에 타결되면 사는 거고 아니면 깨지는 거고. 이게 전형적인 입장교섭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교섭을 해왔죠. 자, 그러면 이런 입장교섭은 사실은 윈윈일까요? 내 입장에서는 주인이 50만 원 불렀는 걸 46만 5천 원, 한 3만 5천 원 깎아서 샀어요. 괜찮죠? 주인은 저 녀석 처음에 40만 원 부르는 걸 조금 깎아줘서 팔았어요. 주인도 괜찮았습니다. 윈윈입니다. 이게 윈윈일까? 윈윈은 뭡니까? 나도 좋고 주인도 좋고, 그죠? 나도 좋고 주인도 좋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윈이라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그죠? 내 마음에 꼭 드는 거를 싸게 사는 게 윈입니다. 주인은 꼭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주인이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윈윈을 가려면 속마음 또는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욕구를 찾아야 됩니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유능한 주인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처음 주인 보고 아저씨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인은 5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나의 욕구를 먼저 찾습니다. 상대의 욕구를 먼저 찾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아저씨가 원하는 핸드폰이 진짜 그런 겁니까? 그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저씨가 원하는 핸드폰의 구체적인 사양을, 스펙을 얘기해 보세요. 아저씨 꼭 원하는 것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요새 뭐 눈도 안 좋고 하니까 좀 화면 큰 거, 그 다음에 터치하기 쉬운 거, 복잡한 뭐 그런 인터넷 기능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좀 간단한 거, 그리고 값은 좀 싸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뭐라 그럴까요? 아저씨 지금 방금 고르신 거 그거는 그 요새 젊은 애들용이고, 아이처럼 좀 중년에게는 따로 중년용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옆에 걸 따로 골라줍니다. 한번 만져보십시오 하고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주면 그걸 받아서 보겠죠. 자, 이렇게 눌러보면 괜찮아요, 모양이.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좀 편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는 이미 요 기계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동합니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동한다는 얘기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제 표정 변하는 걸 유심히 보게 되죠. 마음에 든다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가격 형정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제가 얼마요? 라고 부르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싼 거니까 예를 들어서 45만 원이다 라고 부르면 저는 그때부터 가격 형정을 어떻게 할까요? 별로 가격 형정 별로 안 하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만 원이나 2만 원 정도만 깎아줘도 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주인 보고 45만 원, 아저씨 한 43만 원 합시다. 깎는 폭이 푹 줄죠. 그죠? 깎는 폭이 푹 줄입니다. 아까 입장 교섭할 때보다 깎는 폭을 푹 줄여서 43만 원 얘기합니다. 그럼 주인은 뭐라 그럴까요? 아저씨 43만 원 그렇고 제가 만 원 깎아 드릴게요. 44만 원 하세요. 어디 가도 이런 거 못 삽니다. 옆집 가서 가보세요. 절대 45만 원 이하는 안 줄 겁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대충 그냥 사자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도 이 좋은 걸 만 원 깎았다고 속으로 좋아합니다. 44만 원에 팔았으니까 주인도 좋죠. 만 원밖에 안 깎고 팔았으니까. 저는 내 마음이 꼭 드는 거를 만 원 깎고 샀어요. 그래서 나도 기분 좋습니다. 이게 윈윈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입장 교섭에서 한번 볼까요? 입장 교섭에서 50만 원하고 내가 40만 원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온갖 거짓말 다 하면서 뭐 이런 걸 앞에서 40만 원에 파는 거 봤다느니 보지도 않고, 그죠? 주인은 딴 데서 얼마 파는지 정확하기도 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딴 데 가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죠? 뭐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46만 5천 원에 팔았어요. 나는 샀어요. 자, 입장 교섭에서 내가 이 핸드폰을 46만 5천 원에 기껏 열심히 가격을 깎아서 샀습니다. 내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아마 경험들 해봤을 겁니다. 자, 46만 5천 원에 사서 밖에 나오면서 이제 이 생각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진짜 이거 가격을 제대로 깎고 샀나? 기계는 그런대로 좋은 건지 이게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그래서 가면서 다시 한번 눌러봐요. 제대로 되나? 눌러보는데 예를 들어서 단추 하나가 키 하나가 누르는데 약간 껄끄러워요. 약간 낑낑거리면서 껄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 이상하다. 이 물건 잘못 산 거 아닌가? 좀 이따가 다시 또 눌러봐야지. 집에 가서 애 보고 자랑을 합니다. 나도 요새 이런 새 거 스마트폰, 핸드폰을 새로 샀다. 자랑합니다. 애 보고 이거 46만 5천 원에 샀다면 애가 아빠요. 우리 학교 앞에 가면 그것보다 훨씬 싼데 왜 그렇게 비싸게 샀어요? 그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정말 잘못 샀구나. 내일 바로 반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죠. 윈윈 교섭에서는 이런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입장 교섭을 하게 되면 반품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 물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 앞에 두 번째 했던 속마음, 욕구에 따라 교섭한 이 경우
10,000원만 깎고도 이 물건을 사고도 기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고 똑같이 아까처럼 단추 하나 눌렀는데 약간 거칠어요. 소리도 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속은 어떻습니까? 그래, 요새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가격 기계면 요 정도 뭐 약간 거친 그런 거가 있겠지. 아까 앞에 거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집에 가서 애 보고 이 물건 내놓고 자랑했어요. 야, 아빠는 내 새 거 하나 샀다. 애가 보고, 아빠가 뭐 그렇게 구닥다리를 샀어. 그래.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게 내게 맞는 거야. 좋은 건 너들 젊은 애들 쓰는 거고 내게는 이게 맞는 게 중년용이야. 싫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앞에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윈윈 교섭입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는 속마음 교섭, 욕구 교섭, 윈윈 교섭 이렇게 얘기해요. 욕구 교섭. 입장 교섭하고 다른 얘기죠. 똑같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이 핵심은 뭡니까? 주인이 바로 가격 흥정을 한 게 아니고 내 속마음을 찾아낸 겁니다. 내 욕구를 찾아낸 겁니다. 내 속마음을 찾고 욕구를 찾아서 그걸 충족시켜 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도 좋고 주인은 뭐 좋죠? 주인은 가격 별로 안 깎고 팔았으니까 좋은 거죠. 자, 가격 협상이 아닌 윈윈 협상은 없을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격 협상이란 게 앞에 얘기했듯이 입장 교섭입니다. 윈윈 협상이란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속마음 교섭 또는 욕구 교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상대방 속마음을 알아채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상대방은 속마음 잘 안 내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마음 잘못 내놓으면 그걸 오히려 역이용 당하니까. 그래서 속마음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기법들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상대방에게 속마음 욕구를 찾기 위해서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야 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협상에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얘기가 상대방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상대방 속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유능한 딸고 다른 협상인을 만나면 이제 그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상대가 그걸 또 이용하죠. 마치 속마음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거짓말도 하죠, 상대방이. 그래서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를 양쪽이 서로 쌓아야 됩니다. 신뢰 관계 하에서는 거짓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윈윈은 상당히 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게에 들어가서 했듯이, 그죠? 상대방 주인하고 내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신뢰 관계를 형성시킵니까? 그런데 유능한 협상인은 그 짧은 시간에도 신뢰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다. 내 속마음을 보이고 주인도 그에 맞춰서 내 속마음을 채워주고 주인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격이 45만 원인데 나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이익 남지 않는다. 내가 한 10,000원, 20,000원 깎아주면 그런 대로 이익이고 내 솔직히 얘기해서 원가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원가에 사겠다는 사람도 없죠. 주인 이윤도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인도 그렇게 솔직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도 내가 원하는 거 보이고 그러면 상당한 부분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직원 해고 사건입니다. 굉장히 흔한 그런 해고 사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사례인데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유위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해고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연세 60이 넘은 이분이 경비원으로 있는데 K씨가 아파트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보면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직고용한 경우는 거의 없죠. 외부 용역업체를 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은 그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2년 3개월째 근무 중이네요. 그럼 2년 넘었습니다. 2년 3개월 넘고 있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지 않고 그래서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입니다만 무기계약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2년 3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근무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입주민과 불화가 잦고 불친절합니다. 자, 이분에게 이제 사건이 생겼습니다. 교대 근무해야 될 경비원 P씨가 교대 시간에 2시간 늦게 오니까 이제 둘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언쟁이 생기고 이제 멱살을 잡고 뭐 폭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P씨는 K씨를 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이제 컨소치입니다. 그러니까 K씨도 본인도 맞았다고 이제 나도 맞고서 하겠다고 그럽니다. 사건이 이제 커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이 싸우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장은 평소에 이 K씨가 근무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체 본사 인사 담당 상무에게 K씨를 즉시 해고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용역업체에서는 이제 골치 아프죠. 만약 입주자 대표의 말을 안 들으면 다음 내년도에 아파트 관리 위탁 계약을 연장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무는 이제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무는 우선 K씨를 불러서 진상 파악을 하고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할까를 이제 K씨를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논 자리에서 서로 양쪽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K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무가 P씨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내 잘못만 자꾸 얘기해서 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 그리고 상무가 심할서를 작성해라.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더라. 그런데 심할서 작성을 난 못하겠다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만 나가라. 이렇게 고함을 질러서 사무실 나왔고 더 이상 근무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짐을 챙기고 집에 돌아왔다. 이건 구두로 해고당한 거다. 상무가 그만두고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해고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왔고 그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 상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K씨가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시정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 폭행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진상 파악도 하려고 하던 중에 K씨가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근무 못하겠다고 박차고 나간 뒤에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없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 다시 무단결근이다. 해고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연세도 있고 해서 실마리서 정도만 받고 그냥 사건을 덮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나가고 그래서 이건 구두 해고가 아니고 자진사직이다. 자, 이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K씨는 이거죠. 요약하면 상무가 와서 심할서 쓰라. 안 쓰면 그만두라.
그렇게 하니까 난 심할수 못 쓰겠고 내 잘못이 없으니까 P씨가 먼저 사건을 발단을 일으켰고 원인 제공 P씨가 있고 나도 얻어 맞았는데 P씨 잘못은 따지지 않고 내 잘못만 자꾸 얘기하면서 심할수를 쓰게 하더라. 그건 나 못하겠고 그러니까 나가라. 구도 해고도 안 했다 얘기고 상무는 그런 게 아니고 난 나가라는 얘기 한 적 없고 다만 심할수 정도만 받자. 그리고 연세도 있고 하니까 우린 그냥 계속 가기 위해서 그냥 사건은 더 이상 문책하지 않고 그냥 덮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K씨 본인이 화가 나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 결근이고 무단 결근에 따라서 우리는 해고 사직 처리했다. 해고가 아니고 사직 처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그렇게 되니까 이제 K씨는 부당 해고를 하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또는 법원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원직복지가 아니면 기각결정합니다. 원직복지란 거는 뭐냐면 부당해고라는 얘기고 이분이 억울하다는 얘기고 기각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정당하게 해고당한 거다. 회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이 둘 중에 하나만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가릴 수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K씨 말을 들으니까 K씨 말이 그럴듯하고 회사 상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무 말도 그럴듯하고 그 둘 사이에 얘기가 주고받았고 정인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법에 따라서 잘못을 가려줘야 됩니다. 결국 어느 한쪽은 이기고 상대는 지는 윈윈이 아니고 윈루즈 결정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사한 사건 보셨을 겁니다. 상대방하고 둘 사이에 일어난 문제고 증거도 없고 정인도 없고 그런데 내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가 완전히 정반대.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상대도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위원회 법원에서는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는 쪽은 불복하게 되고 또는 재심하게 되고 법원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열받으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많은 비용,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도 감수하고도 그냥 끝까지 가는 이런 소위 말해 이제 못 먹어도 고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쪽의 입장을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 뭡니까? K씨는 난 내가 억울하다. 부당하게 구두로 해고당했다. 상무 입장은 뭡니까? 무슨 소리? K씨가 본인이 자진해서 나갔다. 이 둘이 스스로 밀고 당기기입니다. 해법은 뭘까요? 해법은 이거는 억울과 자진 그 중간도 없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뭘까요? K씨하고 상무 양쪽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래도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쪽 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어느 한쪽이 윈이고 어느 한쪽은 루즈가 됩니다. 지는 쪽이 됩니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윈 루즈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 쪽이 이제 불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윈윈 방법은 없을 거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윈윈은 속마음 알아본다 했죠. 양쪽의 속마음, 양쪽의
원하는 욕구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서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억울하다를 가지고 교섭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찾아보는 거죠. 이 속마음을 보면 케이지는 어떻고 상무가 생각하는 속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선 케이지 얘기 속마음을 쭉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본인 잘못만 따지는 데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것도 케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다른 아파트로 전건시켜주면 또는 아니면 요새 아파트에 경비원 자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세도 65세 아직 건강하니까 한 1개월 정도 위로금 정도만 주면 오케이, 나는 사직하고 다른 회사로 가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겠다. 이런 속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회사는 속마음이 또 어떠냐 얘기를 들어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케이지에 대해 불만이 많아 자칫 다음 아파트 관리 위탁 계약이 재연장 안 될까 지금 염려가 큽니다. 그렇지만 보면 자기들이 이 아파트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관리하니까 다른 아파트도 정건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적정한 금전 보상만 원하면 그 정도 주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기죠. K씨는 뭡니까? 어차피 이 아파트 더 이상 근무하기는 자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로 옮겨주면 좋고 아니면 한 달 정도 월급만 위로금을 주면 나는 그냥 자진사직 해버립니다. 회사는 뭡니까? 이 사람을 다른 아파트로 전건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위로금만 달라고 하면 그 정도 주고 사직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앞에서 윈윈에 해당되는 사례 두 가지를 봤는데 핸드폰 구매 과정에서도 가격 흥정은 전형적인 입장 교섭이죠. 입장 교섭. 이거는 윈윈이 안 되고 루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나의 욕구를 다 먼저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주는 거, 그죠? 이게 전형적인 욕구 교섭입니다. 욕구 교섭을 하게 되면 나도 윈이고 상대도 윈이 되겠죠. 직원 해고 사건. 이것도 사실 KG하고 회사 쪽, 두 쪽 얘기 들어보면 윈윈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고 원직 복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각을 시켜버리면 이건 전형적인 윈루즈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본다 이거죠.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K씨도 다른 사업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의 위로금을 주면 난 나가겠다. 회사도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둘이 양쪽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윈윈 사례 두 개에서 보면 우리가 큰 교훈을 얻죠. 속마음을 알아내자. 그죠? 속마음을 알아내자. 상대방 속마음을 알아내자. 이게 윈윈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자. 이 직원 해고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제가 이렇게 윈윈으로 해결해 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윈윈하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 첫째, 절충을 피하자. 절충 아까 얘기했듯이 가운데서, 그죠? 가운데서
타결을 짓는 컴프로마이즈라고 합니다. 윈윈이 아닙니다. 서로 겉으로 내세우는 요구사항만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씩 양보해서 중간선에서 타협하는 거. 이걸 우리는 절충이다. 자, 그러면 윈윈은 어떻게 되느냐? 윈윈은 새로운 해법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 파일을 키우는 겁니다. 물건 하나를 가지고 서로 같겠다.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와 상대가 서로 같겠다라고 할 때 이 둘을 반을 쪼개는 게 아니고, 그죠? 새로 하나 더 가져오면 되죠. 하나 더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파일을 키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양보와 보상 주기인데, 이 얘기는 물건 하나를 가지고 양쪽이 싸울 때 내가 상대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하나 전체를. 양보를 하는 거죠. 그 대신 상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 다른 것을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다 갖고 나는 비록 그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되니까 나도 윈이 되는 거죠. 양보, 보상, 그 자리에 주거나 아니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아까 KC 사건 같이 한쪽은 억울하다. 본사 상무는 무슨 소리, 본인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둘 사이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방법은 뭘까요? 이건 다른 아파트로 전근시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과연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참말했는지 그것만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윈 또는 루즈, 윈 루즈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윈 하려면 요 세 가지 방법, 파이 키우거나 아니면 양보를 하게 하고 충분한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안 이런 걸 자꾸 찾아가는 이런 훈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저희들이 여러분 협상 스타일을 한번 파악해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5가지 협상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파악하고 여러분들 각각의 스타일에 맞는 협상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주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본 강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했고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제작한 건데 이 협상 조정 전략과 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윈윈 협상 전략이라든지 고용 인사관리상에 나타나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거, 그다음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데 대한 강의도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 동영상이라든지 휴넷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협회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